반드시 단위를 붙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리량과 관련돼서 차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자,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보면 어떤 기본 물리량들의 곱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어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센티미터 퍼 세컨드, 마일 퍼 아워 이런 것들이 속도의 단위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죠. 서로 다른 단위에 속한 단위지만 이거의 공통점이 전부 무엇입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도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로 넓이를 보면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피트죠. 이게 다 넓이의 단위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지만 이것만 보면 넓이는 길이의 제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넓이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힘을 보면 힘은 어떻습니까? 뉴턴이 힘의 단위인데 실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나누기 세컨드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힘은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힘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에다가 질량의 차원을 곱하고 시간의 차원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단위를 보고서 이런 물리량의 차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량의 차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물리량의 차원 하니까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차원은 두 가지 의미로 이용이 됩니다. 하나는 공간의 차원과 물리량의 차원.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서 이 차원이 공간의 차원을 의미하는지 물리량의 차원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해야지 됩니다. 영어로 차원이 디멘전인데 디멘전 영어로도 공간의 차원이라는 말을 쓸 때도 사용하고 물리량의 차원이라는 말을 쓸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간의 차원은 우리 주위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다. 또는 1차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직선 위에서 1차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차원이 공간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량의 차원은 아까 본 것처럼 어떤 것이냐면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눴더니 뭐가 됩니까? 속도의 차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식에 나오는 각 항들의 차원은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물리량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원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물리량의 차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을 꺾은 가로로 이렇게 쌉니다. 가운데 힘을 쓰고 꺾은 가로로 쌓으면 이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 물리량의 차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힘에다가 꺾은 가로를 하면 이건 힘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 물리량의 차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의 차원. 길이의 차원을 L자를 이렇게 정자로 된 고딕자 뉴의자는 정자로 된 L로 이건 길이의 차원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본 물리량에는 세 가지가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량이 있죠. 그래서 질량의 차원은 이렇게 M자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차원은 어떻게 합니까? T자로 표시합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유도 물리량은 어떻게 하느냐? 유도 물리량은 이런 기본 물리량들의 차원의 곱으로 초합으로 더 곱하든지 나눈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LMT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겁니다. 속도의 차원은 뭐였습니까?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LT-1 이렇게 표시합니다. -1은 나눴다는 뜻이죠. 힘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MA의 차원과 같은데 이것은 질량의 차원, 길이의 차원, 나누기 시간의 차원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여기에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힘 곱하기 간 거리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정의했을 때 이 일과 차원이 같은 양은 어떤 게 있을까?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같은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힘과 차원이 같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힘에다가 뭘 곱했죠. 차원이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싹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토크인데 토크는 R이 R의 차원이 길이의 차원과 같습니다. 힘의 차원은 여기 1에 나오는 힘과 같죠. 그래서 1의 차원이 힘의 차원과 그 길이의 차원을 곱한 것이라면 토크의 차원도 힘의 차원과 길이의 차원을 곱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도 차원이 같은 물리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물리량의 차원만 이용을 해가지고 물리 문제를 풀 때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이건 틀렸는데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을 가지고 한 거냐? 바로 이런 차원 분석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다 물리학자들이 막 여기다 뭘 씁니다. E는 mc제곱이 맞을까 mc 3승이 맞을까 막 이러는데 이랬을 때 차원 분석의 원칙이 뭐냐면 식에 나오는 각 항들의 차원은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특수상대성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식 E는 mc제곱, 이게 어떤 경우 잊어버렸어요. E는 mc제곱인지 mc 3승인지 막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있죠. 그랬을 때 에너지의 차원은 질량의 차원에 속도의 차원의 제곱을 곱하는 것인데 E는 mc제곱에서도 역시 에너지니까 자, 이런 식들이 있다면 이게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고 질량과 속도가 있으면 그러면 차원이 이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서 이 중에서 맞는 식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E는 mc제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질을 표현한 이 식과 E는 mc제곱, 요 앞에 2분의 1이 없어서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죠. 두 식은 아주 다른 식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C의 제곱인지 이런 멱수는 바로 차원 분석만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답을 쉽게 알아내는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줄이 있는데 줄 끝을 흔들 것 같으면 줄에 파동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줄에 생기는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장력 T와 줄이 얼마나 팽팽한지 하는 장력 T와 줄의 선밀도, 단위 길이당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원 분석만 가지고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은 장력과 선밀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 V가 장력과 그 다음에 선밀도에 의존한다. 근데 이거에 몇 제곱에 의존한지는 모르니까 여기 A제곱, B제곱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물리량들의 차원을 볼 것 같으면 속도의 차원은 LT-1이고 그 다음에 장력은 힘의 차원이니까 MLT-2승이고 람다는 단위 길이당의 질량이니까 질량 나누기 L-1이고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여기다 저걸 대입합니다. 양변의 차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변의 차원을 구하면 여기다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양변의 길이의 차원의 지수를 곱하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면 좌변은 L은 1밖에 없죠. 우변에서는 L에 A승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B승이 있죠. 그래서 저기에 1승은 A-B승.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 세 식을 풀면 이 세 식을 연립으로 풀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A는 2분의 1이 나오고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그게 뭐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속력은 람다 2분 마이너스 2분의 1승 T의 2분의 1승이니까 속력은 제곱고 나고서 람다분의 T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딱 맞아요. 줄에 생기는 파동이 차원 분석만으로 그 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에 단진자가 있죠. 단진자가 흔들거리는 주기를 구하라. 근데 이 주기는 단진자의 길이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 건 단진자의 길이,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이거 지상에서 중력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
이 세 가지밖에는 다른 게 더 의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는 L의 A승, M의 B승, G의 C승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각 양들의 차원을 구합니다. 여기에 각 양들의 차원을 구해서 양들의 차원은 간단하죠. 저기서 주기니까 이건 시간의 차원이고 여기 길이니까 L의 A승, 그 다음에 질량의 B승, 그 다음에 이건 중력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차원이죠.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서 L의 지수, T의 지수, M의 지수를 아까처럼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이 세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A는 2분의 1, B는 제로, C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기에 T는 제곱고 나와서 G분의 L인데 사실은 차원 분석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비례 상수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구하면 알파가 2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차원 분석만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원이 그래서 물리를 아주 멋있게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마지막 결과가 옳은지 틀린지를 간단히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됩니다. 정리하면 물리량의 차원이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나 길이, 질량, 시간의 차원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차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물리량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차원 분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식이 있으면 각 항의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죠.